안녕하세요. 짱쉬운 수학의 짱이지쌤입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강좌는요, 스토리텔링 강좌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첫 강의를 클릭을 했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 가지시고, 굉장히 어려웠던 이 스토리텔링 고민했던 부분들 어떻게 선생님이 해결할지 좀 궁금증 가지고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식으로 수업이 구성이 됐고, 어떤 식으로 선생님이 강의를 하는지는 어떻게 OT 강좌를 먼저 보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이 강좌는 얘들아, 평범한 강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평범한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OT 강좌 듣고 오셔야지만 효과적으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선생님이 강조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스토리텔링 들어갈 건데요. 자, 여러분들은 그냥 스토리텔링 말만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교과 과정이 이제 바뀌었는데 좀 문제들이 나왔을 때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13종의 교과를 좀 완벽하게 좀 분석을 해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선생님 만들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선생님을 따라오시면 돼요. 알겠죠? 자, 어쨌거나 이제 수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면요. 지겹다, 공식을 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뭔가의 퀴즈를 푼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 과정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사회도 접할 거고요. 과학도 접할 거고요. 어떤 스토리도 있는 그 이야기들도 들을 겁니다. 역사적 인물들도 볼 거고요. 굉장히 다양한 우리 일상생활에서의 수학을 선생님과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기대되죠? 자, 오늘은요, 첫 번째 단원이 이제 소인수 분해에 대한 문제들이 나갈 거예요. 그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좀 감을 살짝 익히기 위해서 또 재미있는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할 수도 있는 세포 있죠? 세포, 우리 몸속의 세포. 이 세포들이 어떻게 해서 수학적으로 나타내지게 되는지 그 원리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할게요. 영상 먼저 보고 올게요. 1. 소인수 분해. 세포의 수가 너무 많아져. 이건 현미경으로 관찰한 세포의 모습이야. 양파세포와 입안세포의 모양이 다르네. 한 개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로 갈라져 세포의 개수가 늘어나는 현상을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한 개의 세포가 한 번의 세포 분해를 하면 두 개의 세포가 되고 두 번의 세포 분해를 하면 네 개의 세포가 됩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한 개의 세포에서 두 개, 2 곱하기 2는 2의 제곱계,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2의 세제곱계, 이런 식으로 그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처럼 거듭제곱을 이용하여 수를 표현하면 복잡한 식을 간단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때요? 이렇게 복잡한 수들을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제곱을 이용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이제 첫 단원 소인수 분해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체스를 사랑하는 왕의 고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떤 고민이 있는지 만화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고요. 자, 아래 내용을 읽고 임금이 신하에게 주어야 할 미래양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임금님, 체스를 만들었습니다. 신하가 만들었나 봐요. 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임금님께 바쳤대요. 그리고 임금이 상으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무엇을 갖고 싶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신하는 저는 첫째 날에는 밀 1톨, 둘째 날에는 밀 2톨, 셋째 날에는 밀 4톨과 같은 방법으로 체스판의 칸수와 같은 날수 동안에 밀을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냥 뭘 하나를 달라는 게 아니라 좀 뭔가 복잡한 걸 달라고 했는데 그냥 이렇게 문장을 읽었더니 별로 밀이 많을 것 같지 않아서 왕이 허락을 했나 봐요. 근데 나중에 결국에 삐질삐질 땀 흘리는 거 보니까 굉장히 밀의 수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몇 개가 되는지 우리 차근차근 문제부터 파악해 가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문제들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세 단계로요. 자, 첫 번째
번째 단계는 칸을 채우는 것, 표를 완성하는 것. 두 번째 단계는 그래서 10번째 날에 받을 미래양을 구하는 것. 세 번째 단계는 마지막 칸에 해당하는 64번째 칸에 해당하는 그 날에 받을 미래양을 거듭 제곱을 사용해서 이제 나타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의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먼저 우리 OT 강의 다 보셨죠? 우리는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문제만 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또 야심차게 준비한 스토리 이해하기 1단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 궁금했을 거예요. 체스라는 걸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테고 한 번도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직접 해보지는 못했고요. 보긴 했습니다. 선생님 보긴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체스가 뭐냐면요.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유럽으로 전해진 서양의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장기 막 한자 같은 거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잖아. 그죠? 자, 근데 이 서양의 장기예요. 좀 더 고급스럽죠. 좀 더 예쁩니다. 자, 근데 그 무늬는 이제 체크 무늬 판을 이용을 해서 이제 말이라는 것, 그 우리 장기 말 있잖아. 자, 그것도 여러분들 여기 똑같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사람이 펼치는 두뇌 게임이에요. 오, 재밌겠죠. 그래서